안녕하세요. 5분 트윗 시작하겠습니다. 누군가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트위터 중에 한 사람이 트럼프의 그 어린 시절부터 여태까지 그의 어떤 인생의 일대기에 대해서 영상을 편집을 해서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어렸을 때부터 좀 장난꽝스럽고 여러 가지 사고를 많이 쳐서 부친이 그를 군대를 보냈다고 합니다. 사관학교를 보낸 이후에 그는 좀 정신을 차려서 부친의 사업을 인수를 받아서 현재 그 트럼프 재단을 설립을 했고 지금 미국의 대통령까지 된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간 최근에 지난주에 뮬러 특검이 아직 끝난 상태가 아니죠. 성례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슈가 나왔었는데 낸시 펠로시도 그렇고 민주당 쪽에서도 어떤 그를 추가로 기소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아직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성례 말미에 이제 로버트 뮬러에게 물어봤죠. 그가 트럼프가 대통령을 안 하면 당신은 그를 기소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뮬러가 예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신은 어떤 미국의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그가 사무실을 떠난 후에 어떤 재판 방해로 미국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겠느냐에 뮬러가 예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트위터의 글인데요. 이게 이런 이야기예요. 그가 현재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가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은 그거는 당신이 더 이상 대통령이지 말아야 되는 그런 좋은 증거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어서 감옥에 안 가고 그런 것들은 맞지 않고, 만약에 지금이라도 대통령이라도 어떤 그 감옥에 가는 그런 죄를 저질렀으면 그는 이미 대통령이 아닌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프랑스에 대해서 어떤 그 마크론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비난을 하는데요. 뭐냐면 디지털 텍스, 그러니까 디지털 텍스를 미국 기업에 부과하기로 한 모양이에요. 프랑스가. 그러니까 어떤 그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크론이 그 프랑스 대통령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고, 나는 항상 말했는데 미국 와인이 프랑스 와인보다 훨씬 맛이 괜찮다. 트위터 중에 리트윗 내용이 이미 그 트럼프는 그 와인의 몸속까지 프랑스 와인을 먹은 프랑식 패턴의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리트윗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WTO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WTO에 일본과 같이 해서 일본의 어떤 그 무역 제재 조치에 대해서 어떤 성토하는 그런 기회로 WTO를 활용을 했는데요. 정확히 이 의미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richest country,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인 나라들이 어떤 WTO의 룰이나 어떤 그 특별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 마치 그 developing country가 된 것처럼 요구를 한다, 행동을 한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되고, today I direct, 미국 무역 대표부에게 지시를 했는데 어떤 그러한 그 부자인 나라들이 더 이상 그 미국 돈으로 그 시스템을 역용하는 것을 멈춰야 하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US 대표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디벨로핑 컨트리가 일단 트럼프가 생각하기에 리치스트 컨트리가 나쁜 X처럼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될 수 있고 일본도 될 수 있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트럼프는 항상 충분히 리치한 나라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WTO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국제 그 무역 기구고 공정한 무역 거래를 위해서만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예외 조건이 있죠. 여기 디벨로핑 컨트리라고 정해서 이 나라한테는 각종 혜택을 익스큐즈 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때로는 트럼프의 무역 정책에 대해서 어떤 그 반대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데 활용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WTO를 탈퇴할 것이다 라고 미리 얘기를 했고, 그래서 WTO의 어떤 거를 협조를 받으러 어떤 WTO에 제소를 한다, 뭐 그런 의미는 트럼프에게 그렇게 좋게 다가오는 그런 이슈는 아닌 듯 합니다. Apples will not be given tariffs waiver or sleep for Mac Pro's part.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중국에서 Mac Pro part에 대해서 애플이 그 관세를 물지 않으려면 Mac Pro part를 미국에서 생산을 해라. 그러면 세금도 없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이게 이제 미스터 베티 바워라는 사람이 리트윗을 했는데, 팀 애플 call and tell you that you misspell waivers. 이게 이제 요건을 이제 스페링을 잘못 썼다고 얘기를 하고, 애플 CEO가 너한테 그 트위터 미스펠하지 않았어? 라고 전하지 않았어? 뭐 이런 장난스러운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웨이버는 이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 미국이 오늘 아침에 GDP가 2.1%다. 그리고 뭐 생각했던 것보다 not bad 하다. 근데 그 연준에서 앵커를 우리의 목주위에 둘러매고 있다. 그래서 어떤 심한 중압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no inflation, 그리고 US set to June, 미국은 이제 그 줌 부흥할 것이다, 할 것으로 셋돼 있다. 인플레이션도 없고 이제 막 떠나려고 하는데, 연준에서 그 금리로 지금 미국을 성장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2.1%면 그 연준에서 그 기준금리를 0.5 bp냐 아니면 0.25 bp냐를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그 0.25 bp로 이번에 금리 인하될 확률이 가능성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 뭐 이렇게 갔다가 지금 꺾였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뭐 나스닥이건 다우 차트건. 그래서 추가로 올리기에는 거품이 미리 발생을 해서 어떤 그 시간을 가지고 트럼프는 그 차트를 이렇게 만들고자 할 겁니다. 이게 이제 뭐 미국 그 대선의 정점인 내년 9월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이후에 증시는 이렇게 꺾일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장률이 이제 3%대에서 지금 2%대로 낮아졌거든요. 전분기 대비해서도. 그리고 2016년에 GDP 성장률이 이제 3%가 기준이었는데, 이 4분기는 아마 2%대로 계속 재수가 높으면 또 1%대까지 떨어질 확률이 커요. 그래서 하방 요인을 지지를 하기 위해서 이 탄약을 한꺼번에 쓰지 않고 올해 7월에 0.25하고 9월이나 뭐 11월에 다시 0.25bp를 25bp죠. bp를 금리 인하를 단행할 확률이 좀 크고요. 여러 가지 금리 인하 이슈는 트럼프의 어떤 카드로 내년까지 나누어 쓸 그런 확률이 좀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이슈는 내년에도 뭐 지속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이제 그 시장을 누르는 힘, 그러니까 미리 버블이 만들어지면 안 되니까, 그거는 이제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카드를 뭐 결렬이 됐다, 뭐 시진핑이가 이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는데, 시장을 누르는 힘은 지금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국제유가도 어느 정도 $60 이하로 유지가 되고 있고, 이 하방을 누르는 거는 지금 상태에서는 미국 경기가 좋다. 그리고 물가도 올라간다. 이런 이슈로 이제 시장을 하방을 누르는 뭐 그런 상황인데, 실제 경기는 많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하반기 갈수록. 그리고 국제유가나 어떤 관세, 이 관세가 중요한데, 관세가 이제 뭐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건에 대해서 이제 100원이라면 이 소비자가가 125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이런 생필품의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물가 상승. 그래서 이것도 하방으로 이제 있을 확률이 좀 크고요.
그래서 과연 하반기에 트럼프가 어떤 차트를 만들 것인지 한번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이슈입니다. 요게 이제 리트윗을 했는데 누군가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금 관세로 부자에게 2조 달러를 줬고, 그리고 지금 22조 달러가 지금 국가 부채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연방 적자가 지금 1조 달러이고, 아직까지 달러하고 뭐 빚은 역사상 최고치이고, 그리고 트럼프가 약속한 3% GDP 성장도 도달하기 힘들고, 그래서 지금 추가로 금리를 낮춰서 유동성을 확대를 하면 지속적으로 이제 부채가 증가를 할 텐데, 자기 대통령 되려고 금리를 자꾸 낮추라고 하면 이러한 정책은 맞지 않다라는 누군가의 트위터입니다. 지금 오바마 때는 587억 정도 빚 부채였고, 트럼프는 666억, 이 숫자도 666이네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779억, 그 다음에 2019년에는 거의 1조 달러 정도 연방 적자가 누적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구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구글하고 이제 차이나 중국 정부랑 여러 가지 그 위치 기반 정보를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국가 기밀이라든가 정보 그쪽이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무기라든가 이런 쪽 제조에 활용을 했다. 그러면 구글은 반역죄에 해당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There may or may not be a national security concern with regard to Google's and their relationship with China. 관해서 어떤 안보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관해서 find out, 찾아낼 것이고, 근데 나는 진심으로 거기에 그러한 우려가 없었다고 생각을 한다. 트럼프 트윗입니다. 이제 전에 이제 그 트럼프 트윗이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한 게 피터 사일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증언을 했다고 해요. 구글이 중국 정부와 같이 일을 했었고, 어떤 반역에 대한 죄를 지어서 어떤 정부의 조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그 테크 인베스터 피터 시엘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피터 세일이라는 사람이 Great and Brilliant Guy, 이 분야에서는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고, 트럼프 정부는 곧장 조사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 전에 트럼프가 사전에 트윗을 한번 했었어요. 피터 세일이라는 사람은 실리콘밸리 출신이고, 어떤 실리콘밸리에서 자수성가를 해서 좀 백만장자가 된, 억만장자가 된 그런 친구입니다. 여기 이제 구글 CEO고 인도 태생이라고 하네요. 일부 트위터는 그가 엔티 아메리칸주의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CC라는 친구가 이제 이게 봐요. 선다 피체 이 구글 CEO인데 여기 이제 엔티 아메리칸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고, 여기 이제 피터 세일이 100% 많고, 구글은 FBI, CIA에 의해서 조사를 받아야 되고, 어떤 반역에 대해서 그들의 connection to China's spying, 중국과 어떤 스파잉, 어떤 염탐과 연관된 혐의로 반역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길었는데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